2026년 경찰 승진 형법 기출지문 정리 1. 구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 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 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에서는 벌칙의 적용 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재 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 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 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그 문연상 명백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이기에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3.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4.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 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5.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한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6. 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7.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완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정폭력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8.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9.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 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 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개시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서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11.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에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아동 청소년 이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소지 등 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법률이 적용된다. 13.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 내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 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 미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14. 한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 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 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15.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16.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아두었으나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B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18. 갑이 A를 살해하려고 돌로 A의 머리를 때려 A가 기절하자 갑은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 모래 구덩이에 묻었는데 A가 이로 인해 질식사한 경우 갑에게 살인기수의 죄책이 인정된다. 19. 갑이 상해의 고의로 A를 구타하였는데 그 구타 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A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갑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20. 갑이 A의 쌍둥이 동생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인정된다. 21. 현역 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2.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3.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4.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 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케이블 TV 방송의 방송 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신분열 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과 6일간의 8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감행하였다면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26.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27.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 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28.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9.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 혐의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였다가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기소 처분 이전부터 저질러졌다면 그 무혐의 처분 결정을 믿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무혐의 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도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0. 이미 무선 설비의 형식 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형식 승인 없이 수입 판매한 행위는 무선 설비에 대한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파법 위반죄가 해당하고 무선 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 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31.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 대표자가 종단 소유의 보관금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 인출 사용 행위가 법률에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2.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33. 자신의 강도상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34.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유리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5.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 입장을 원하므로 그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 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 1인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된 경우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6.
담배 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경우 담배사업법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 제조업에 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담배 제조업에 관한 허가 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배 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7. 강도죄와 중강도죄의 구성 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 바 중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8. 갑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링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 2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9.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 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당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 기죄에 영향이 없다. 40. 갑이 을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을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신, 국외 우체국 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갑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 의약품 수입의 예비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지고 향정신성 의약품 수입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1. 백화점 입점 점포에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위반방 조죄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 42.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 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43.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44.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귀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귀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45.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의료기관 내에 직책 상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는 그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46. 실화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7.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에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의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48.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 안에 혼자 눕혀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4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바닥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0.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51.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의 어깨 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52.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53. 집합범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로 행위자 전원의 법정형이 모두 같은 경우와 행위자의 지휘역할 등에 따라 법정형이 다른 경우가 있다. 54.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5. 대항범은 2인 이상의 대항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대항자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와 대항자의 법정형이 다른 경우 대항자의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56.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항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러한 법리는 해당 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항범을 전제로 하므로 구성 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 요건이 대항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57.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58.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59.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60.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61.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2.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교사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형은 모두 법정형을 의미한다. 63.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64. 공문서의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65.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66.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반죄도주 차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67.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때에는 허위 작성 유가증권 행사죄에 해당하고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 작성 유가증권 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68.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위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69.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범위계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0.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71.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는 그 죄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 부분만 다시 정한다는 의미이다. 72. 포괄일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의 구성 요건을 한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라는 것으로 이 수개의 행위가 혹은 흡수되고 혹은 사후 행위가 되고 혹은 위법 상태가 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등으로 본래적으로 일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 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과형상의 일죄와도 이 점에서 그 개념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 73. 징역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74.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 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 서를 위조 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 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경우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5. 벌금은 5만 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76.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77.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78.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 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을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79.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 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80. 사회복지사 갑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A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A를 보고 웃게 하고 A의 사진을 찍고 A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신용을 하도록 지시하여 A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장애인 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81.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 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82. 협박죄는 자연인만 객체가 되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83.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84. 채권 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그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협박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폭해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85.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86.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87. 갑,을, 병은 2008년 11월 12일 13시경부터 같은 날 16시 30분경까지 서울에 있는 건물 3층 갑의 사무실에서 A가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을로부터 빌린 도박 자금 2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A를 같은 장소 내 빈 사무실로 데려가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갑, 을, 병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죄가 성립한다. 88.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애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애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 권고서 작성 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 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89.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범 가담이나 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90. 갑은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A에게 다가가 학교 가기 싫으냐? 집에 가기 싫으냐?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말하면서 옷소매를 끌어당겨 A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 하였으나 A가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갑에게 약취행위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인정된다. 91. 갑과 A는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 소송 중인 부부로 A는 자녀 B만 5세와 프랑스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갑이 B를 면접 교섭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 양육하던 A로부터 B를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B를 데려다주지 아니한 채 A와 연락을 두절한 후 법원의 유아인도 명령 등에도 불응하였다면 갑의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92. 미성년자 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 그들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3.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가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일상생활의 장소적 중심인 주거에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미성년자와 부모의 보호관계가 제한 혹은 박탈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94.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신체 접촉 행위가 의례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인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95.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학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96. 주거침입 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에게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우가 바뀌어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강간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97.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그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98. 피고인이 아파트 각동 로비에 설치한 TV 모니터 화면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쳤구나 입주자 대표회장, 김땡땡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이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99.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된다. 100.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1.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102. 갑은 2019년 9월 5일 오전 6시 40분경부터 6시 50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도로변 가로수 등에서 A가 설치한 재개발 사업 관련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그 일들이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 3개의 끈을 각각 잘라 떼어내버려 A가 이 사건 현수막을 이용하여 더 이상 재개발 관련 조합원 등 사람들에게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홍보하지 못하게 한 경우 갑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3.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 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104.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 갑은 A가 후임 회장으로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에게 그 인감도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업자 등록증 원본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경우 갑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5. 갑이 A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A 회사 몰래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갑은 A 회사의 서류 배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06.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 및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 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 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07.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8. 갑이 A를 기망하여 A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백화점에서 물품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여 갑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A가 갑으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A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갑은 그 신용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신용카드는 갑이 A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갑의 행위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109.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제3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110. 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그 사과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111. 갑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A가 주거하는 101호의 출입문을 당겨본 경우 갑에게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12.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실행 행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고 갑을 병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을 병이 범행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 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갑은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경우 갑에게는 합동절도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113. 갑이 A의 자취방에서 A를 살해하고 그 방에서 사망한 A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 방 벽에 걸려있던 A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A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갑에게는 살인죄 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114. 갑이 A와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A를 살해하여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 살해한 경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115. 갑이 A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체 한도 제한으로 임대차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A를 기망하였고 A가 갑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A가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던 사용 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116. 공무원 갑이 직무집행에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을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을이 갑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을은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을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17. 매수인 A가 매도인 갑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였고 갑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으로서는 A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A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A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갑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118. 갑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소겨 근저 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갑을 채무자로 한 근저 당권을 B에게 설 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A에게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받음으로써 처분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 의사 역시 인정된다. 119.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0. 동업자 사이에 손익 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 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121.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 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22.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123. 알 수 없는 경위로 타인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자가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차고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 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124. 한 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각 구성 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죄를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125. 낙찰계의 계주가 개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개원들에게서 개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 지급의 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126.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12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부동산 매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담보계약상의 민사책임 의무이고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128. 채무자가 채무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계약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실질은 채무의 담보와 담보권 실행의 청산 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있고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 보물권을 취득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29.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해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 실현의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130.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31. 작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은 단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작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132. 컴퓨터 등 사용사 기죄의 범행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작물이 될 수 없다. 133. 작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 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공 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범죄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134. 작물 취득죄에 있어서 작물의 인식은 작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확정적인 식임을 요하지 않는다. 135.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유형 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 위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공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무형위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136.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 관계의 발생 존속 변경 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 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 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민적 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137. 부동산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 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 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변론으로 공전자 기록 등 부실 기재죄 및 부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38. 공무원의 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한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139. 형법상 음행 매개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140.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동 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그치고 공연음란이 성립하지 않는다. 141.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 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142.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 분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143.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44. 내부 사무처리 기준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의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45.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가 적용되지 않는다. 146.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 뇌물 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147.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 계의 한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14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 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149.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 규정 위반 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 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150. 시사 프로그램의 PD 및 촬영팀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 내용을 촬영 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 녹화 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 이러한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는 교정시설 등의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 단속해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 무가 있는 교도관의 검사 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미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151.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범행 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 152.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 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3. 범인 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154. 경찰 공무원이 지명 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 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155.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한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156.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 부권을 고지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언거 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157.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158.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기 부재거 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 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 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 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